배송비가 18만 원. 안녕하세요, 굿데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면세 쇼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면세 가능한 배송 대행지를 선정하고 대표적으로 뉴저지와 델라웨어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배송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송 방식은 직배송이 있고 이제 쇼핑몰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직배송이 되긴 하거든요. 직배송이 있고 그 다음에 배송 대행지를 이용해서 배송하는 방식이 있죠.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구매 대행을 할 때와 비슷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은 이제 항공 배송이기 때문에 배송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무게를 파운드라는 단위를 써요. 단위는 파운드. 그래서 1파운드마다 비용이 증가되는 방식을 많은 배대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파운드는 약 0.45kg 정도 되고요. 2파운드가 약 0.9kg, 얼추 1kg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송 대행지에 따라서 배송 요금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는 배대지가 있고 파운드로 계산하는 배대지가 있기 때문에 배대지마다 무게 계산하는 방식을 킬로그램으로 하느냐 파운드로 하느냐 정확하게 보시고 그에 맞춰서 환산하셔야 됩니다. 킬로그램 계산 방식은 대부분 0.5kg당 추가가 되고요. 파운드는 1파운드당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꼭 환산을 해서 배송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배대지에서 회원 등급별 비용 할인이 되는 제도가 마찬가지로 대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은 중요한 포인트. 미국은 파운드. 자, 무게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요금 책정되는 기준이죠. 그래서 실무게와 부피 무게 중에 큰 값을 배송비로 책정이 됩니다. 대부분 부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수점은 반올림합니다. 똑같죠? 중국하고. 중국에서 사용되는 배대지하고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2.4파운드면 3파운드로 파운드는 1파운드 단위이기 때문에 2.4면 2.5파운드가 아니라 3파운드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킬로그램인 경우 2.4kg이다. 그러면 2.5kg로 계산이 되겠죠. 0.5 단위니까. 그리고 부피 무게 적용하는 기준은 이제 파운드와 인치로 보셔야 돼요. 인치. 센치가 아니라 인치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인치 나누기 166입니다. 인치 나누기 166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로 30인치, 세로 20인치, 높이 20인치면 12,000이 나오고요. 12,000을 166으로 나누면 72.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72.2파운드고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2.7kg가 되는 거죠. 그러면 33kg 정도 적용이 되겠죠. 킬로그램으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파운드로 계산했을 때는 73파운드가 적용되겠죠. 배송 대행지마다 비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무게면 평균 배송비가 18만 원 정도 됩니다. 18만 원 아마 초과될 거예요. 가로 30과 세로 20, 높이 20이면요. 가로 30, 세로 20, 높이 20. 우리가 박스 기본적으로 우체국 박스 기준으로 중박스 정도 되겠네요. 중박스. 사실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무게면 우리가 그 라면 있잖아요. 라면 한 박스보다 좀 작아요. 그죠? 가로 30이니까 라면 한 박스보다 작아요. 라면 박스의 한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작죠.
근데 배송비가 얼마다? 네, 배송비가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배송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25kg 이상 중량 화물, 가로 세로 높이 합이 160cm를 초과하는 경우, 최장변이 1m를 초과할 경우 역시 국내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경동으로 이관된다거나 그런 거죠. 왜 미국에서는 부피 무게가 기준이 되는 걸까? 가벼운데도 부피가 크면 배송비가 비싸지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무게가 1kg밖에 안 되는데 부피가 이 정도 사이즈예요. 30, 20, 20. 그러면 배송비가 18만 원. 무게는 1kg밖에 안 돼도 그렇게 되는 거죠. 왜? 항공 운송 시 제한된 화물칸에 많은 상품을 싣기 위해서는 항공기 무게보다 부피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같은 값이면 부피가 작은 여러 개의 상품을 실어야 하는데 부피가 커다란 상품 때문에 몇 개밖에 실을 수 없다면 당연히 부피가 큰 상품에 비싼 운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외 직구 배송 대행 또한 한국까지의 항공 운송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적용하는 부피 무게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배송 대행 업체들도 부피 무게를 기준으로 상품의 무게를 계산하게 된다. 항공 배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피 무게를 크게 고려할 필요 없는 상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캔들. 캔들 뭔지 아시죠? 휴대용 전자제품. 한 손에 드는 휴대용 전자제품, 그리고 화장품, 액세서리, 의류, 그리고 신발 일부들, 운동화 같은, 아니면 실내화. 무게와 부피를 생각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 상품들이죠. 그리고 부피 무게를 고려해야 하는 상품들, 신발 중에 롱부츠 같은 것들. 일단은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행용 캐리어. 여행용 캐리어는 가볍잖아요. 무거운 캐리어도 있긴 합니다만 캐리어 자체가 안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가벼운 대신에 부피가 있죠. 그리고 플라스틱 왕구 같은 경우도 이제 웬만한 왕구들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무게에 비해서는 부피가 좀 있는 편이고, 특히 주방 놀이, 어린이들 주방 놀이 제품들 있잖아요. 굉장히 크죠, 부피가. 근데 들어보면 되게 가볍고. 그리고 악기 같은 것들, 기타 같은 경우는 기타 자체도 무게나 부피가 있지만 그거를 감싸고 있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커지죠. 자전거 같은 것들, 조립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부피가 있으니까. 무게보다 부피가 큰 상품들, 이런 것들은 부피가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배송비가 월등하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미국에서 물건을 보낼 때 나름 튼튼하게 포장을 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제품의 실제 사이즈보다 좀 과하게 포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피 무게가 증가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역마진이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 무게가 증가하지 않도록 컨트롤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배대지에서 겉박스를 제거하고 내용물만 별도로 좀 타이트하게 포장해서 재포장을 해서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피 무게가 워낙 크면요. 자, 다음은 지금 미국 직구 관세와 한미 FTA 관계로 인해서 보통 우리가 중국에서 직구할 때 관부가세 기준이 $150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미 FTA에 의해서 관세 기준이 $200입니다. $200가 넘어가면 관부가세가 붙고 $200 이하면 관부가세가 안 붙죠. 약간 $50 정도의 갭이 있다. 미국 구매 대행 시에는 텍스 리펀은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델라웨어라든가 오레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면세 쇼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량으로 들어오는 물건이나 사업자 통관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구매 대행 시, 개인 통관 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자 통관이나 대량 물건을 들여올 때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 상품의 부피 무게와 실무게가 대다수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타네요.
그리고 그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무게 변환, 부피 변환을 녹색 창에서 검색해서 예상 배송 비용을 책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즈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센치가 아니라 인치로 한다. 그리고 무게도 킬로그램이 아니라 파운드 단위를 사용한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와 무게를 킬로그램과 센치가 아닌 인치로 정확하게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배송 대행지마다 배송 정책의 특징이 있어요. 배송 대행지를 그래서 한 곳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쓰는 게 좋습니다. 상품에 따라 유리한 정책이 적용되어 있는 배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대지에 맞게끔, 예를 들어 신발 3켤레까지는 부피 무게를 아예 면제시켜주는 배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켤레라는 게 누적이 아니라 한 번에 보낼 때 3켤레까지는 부피 무게를 안 잡고 실 무게만 적용해주는 배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배대지에는 신발을 보낼 때는 그쪽으로 보내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검수 필요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배송이 되면 배송비를 할인해주는 배대지가 있어요. 검수가 필요 없는 상품들은 그 배대지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부피가 크지만 가벼움, 그렇지만 그 가벼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 무게 이상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부피가 어느 정도 이상 되지 않을 때 무게로만 측정해서 비용을 측정해서 보내주는 배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배대지를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 상품은 배송비가 고정인 배대지가 있어요. 그런 배대지에서는 그 상품을 구매 대행할 때는 그 배대지를 활용하면 비용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배송 대행지를 우리가 여러 군데를 잘 보셔가지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상품에 유리한 배대지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송비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은 관부가세 기준이 $200 이상이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구매 대행을 할 때 항상 걸림돌은 배송비예요. 배송비. 특히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제품을 소싱을 해서 한국으로 보낼 건데, 아마존에서 한국으로 바로 보냈을 때의 비용, 그리고 배대지를 통해서 보냈을 때의 비용을 비교해서 배대지를 통해서 보내는 게 훨씬 비싸다 그러면 직배송을 요청할 수도 있죠. 근데 아마존에서 직배송하는 경우가 금액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되고, 아마존 프라임 기능을 쓰면 월 얼마씩 내고 쓰잖아요. 아마존 프라임을 써도 한국으로 배송은 다 비용이 나옵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미국 내 배송에서만 무료예요. 그래서 미국 내 배송이라는 거는 배대지로 보내는 거잖아요. 배대지로 물건을 보낼 때 비용이 안 나오게끔 하려면 아마존 프라임을 쓰시면 좋은데, 웬만하면 안 써도 무료 배송이 됩니다. 단지 아마존 프라임을 쓰면 배송이 조금 더 빨라요. 우선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을 내가 등록해서 쓰냐 마냐는 미국에서 소싱한 상품, 그리고 상품이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한 만큼 좀 캐시백을 받아서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캐시백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